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20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만들어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의 바이든 연방 예산의 총 규모는 5조 8천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손댈 수 없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예산을 제외하고 국방 안보 예산으로 8,133억 달러, 국내 정책 예산으로 1조 6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펜타곤이 집행할 7,730억 달러를 포함하는 국방 안보 예산 8,133억 달러는 현재보다 310억 달러, 4%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69억 달러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에 맞대응하는 나토 등에 배정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요격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 예산도 2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최고 부유층에 최저 20% 소득세를 물리고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환원하며 대기업 법인세를 28%로 올려 연방 적자를 10년간 1조 달러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이 총 5,500만 달러를 투자해 승객들이 기내로 들고 타는 기내 수화물 검사 장치를 현행 엑스레이 검사 장치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진보한 CT 스캐너 검사기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CT 스캐너 검사 장치는 가방 안의 소지품을 3D 입체로 형상화하고 각도까지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검색 장치가 도입되면 승객들은 가방 안에 든 음료수나 노트북을 검색대에 전부 꺼내 놓아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거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공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현지 시간 28일 악천후 속에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36분쯤 스코일킬 카운티를 지나는 81번 고속도로 위에서 5, 60대의 차량이 뒤엉킨 대형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스코일킬 카운티 검시관실은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불탄 차량이 많아 사상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휘몰아친 눈보라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 데다 도로가 미끄러워진 것이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밈 주식,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체인 AMC는 어제 주가가 44.91%나 폭등했습니다. 종가는 29.33달러로 1월 초의 고점보다 높았습니다.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은 이날까지 10거래일간 주가가 올랐습니다. 2010년 4월 이후 거의 12년 만에 최장 연속 상승 기록입니다. 게임스탑 주가는 이 기간 143%나 올랐습니다. 어제만 24.77%가 상승해 마감했으며 이날 종가는 189.59달러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피델리티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전날 테슬라에 이어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은 AMC와 게임스탑이었습니다. 두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금 시세가 오르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이른바 금테크가 인기입니다. 한국의 금테크와 차이가 있다면 골드바나 장신구 등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소량의 금을 사는 방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1g짜리 금 상품으로 알려진 이른바 진더우더우가 인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금 관련 주문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주문자의 나이대별로는 95년 이후에 태어난 20대 중반이 105% 증가했고 80년대생과 90년대생도 각각 72%와 80%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황금콩 모으기 열풍의 이유로 안전자산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LA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배우 윌 스미스가 사건 하루 뒤 공개 사과했습니다. 스미스는 인스타그램에서 룩을 언급하며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내가 선을 넘었고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시상식 당일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을 통해 주최 측과 참석자에게 사건을 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했지만 폭행 피해자인 룩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스미스는 폭력은 어떤 형태로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며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를 향한 농담을 받아들이는 건 내 직업의 일부지만 아내의 질환을 두고 농담한 것은 나로서는 심하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이번 돌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어제 이를 규탄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